반갑습니다. 강 작가입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 중에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항상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가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런 분석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제가 송방 안에서도 공지를 드렸던 대로 이 단기적인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아무 때나 물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그 저점 구간에 잡아 들어오신 분들만 횡보 구간의 박스 하단 부분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키워드 체크를 하고 빠르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가남신학 허가 후에 파이프라인 확장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수급 악화로 인해서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일부 누리꾼들이 개미가 팔아야 간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진짜 남일이라고 너무 이렇게 좀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죠. 팩트 체크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FTA 허가 마지막 단계에서 좀 계류 중인데,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나왔어요. 네이처지에서 좀 조명을 했죠. 경동맥 화학 색전술 관련해서 이걸 비교 세상을 명확하게 해서 임상 실험한 결과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외국인 저가 매수세의 의도를 이따가 좀 조명을 해드릴 텐데, 외국인 매수세 얼마나 강했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보유 물량, 얘네들의 입장에서 주가 1% 빠지잖아요. 그럼 눈 뜨고 200억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모아뒀는지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수치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서 임상 결과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뎁테이스라는 게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주분들.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포함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그냥 경동맥 화학 색전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객관적인 비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임상 결과의 중앙값을 체크해 봤더니, 첫 번째로 MPFS 7.1개월 나왔고, 이 요법을 뺀 실험에서는 5.2개월 나왔습니다. 이게 MPFS가 뭐냐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에요. 무진행. 말 그대로 간암 진행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무진행 상태에서 생존율이 높게 나왔죠. 거기다가 전체 생존 기간까지 객관적 반응률 포함해서 모두 다 압도적인 수치로 리보세라닙 세포독성 항암제를 포함한 임상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걸 하나로 표현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결과 모든 통계 수치에서 입증이 됐다.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됐는데,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간암 종양 있잖아요. 간암 종양이 더욱 악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게 BCLC C단계거든요. BCLC C단계. 이게 66%나 이게 높은 수치로 환자의 비율이 66%가 지금 악화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금 간암 병세를 겪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임상 실험을 실제로 대상군에 포함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생존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결과죠. 근데 이걸 우리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력들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걸로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는 거죠. 세력들의 움직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돈이 항상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수익 원칙 바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근거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각자의 시드, 각자의 비중 지키는 그 원칙. 이것만 완성이 되면 누가 하지 말래도 수익으로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최근 횡보 구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물량이죠? 개인의 손절 매물도 있지만 외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그 물량을 기관이 전부 다 받쳐주면서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1월 14일 순매매 상위 중에서 순매수 상위와 순매도 상위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아래쪽에 매도 상위 창구에서는 좀 외인들의 물량 수레가 좀 포착이 됐죠. 근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오늘 수급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기업의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이 모습 보고 불안해하실까봐, 이게 잘 보면은 신한, JP모건, 멜린치 얘네들에서 물량이 좀 나갔잖아요. 신한도 역시나 검은머리 외국인 세력들 많이 쓰는 창구다 보니까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아시죠? 왼쪽 까맣게 보이는 창이 뭐냐면, 이 안에 노란색 선 쭉 보시면, 노란색 선은 뭐죠? 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변화입니다.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따로 표시해 놓은 그 구간 있잖아요. 여기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아마 이제 핸드폰으로 보실 테니까 잘 안 보이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늘어났던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늘어났던 기간이. 주가, 이 녹색 선이 주가거든요. 주가 훅 가라앉았을 때 급증을 하면서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가죠. 엄청나게 늘려. 이때다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끌어 모았습니다. 이건 외인들의 보유 비중인데 기관들도 똑같이 달라붙었었죠. 근데 이때 아쉽게 나왔던 게 뭐예요?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 매물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개인의 매물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데 기관들도 포함해서 그러고 있죠. 그런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진짜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난무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앞으로 나올 변동성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개인 추경 매수를 일으키면 뭐예요? 또 다시 세력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 잠깐 거래 없이 하락을 연출시켜요. 그러면 뭐가 나가죠? 개인의 손절 매물. 이게 반복되면 뭐예요? 비싸게 산 물량. 추경 매수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게 추경 매수죠. 비싸게 사는 물량을 하락 연출시켜서 싼 값에 던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세력들의 매집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매일매일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다? 세력들의 매집을 추적하고 위치 추적까지 해서 역용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뭘로 해야 된다? 숫자로 알아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차트 보고 할 거면 다 주식만 하죠. 직장 안 다니고. 근데 이 모습을 몰랐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이게 어떤 창구냐면 키움증권 창구입니다. 키움 창구에서 하루 동안 쏟아진 물량이에요. 장 초반에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특정히 주가가 살짝 들어 올라가는 모습 보다가 추격 매수했어요. 추격 매수하다가 손절. 이 화살표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치워볼까요? 손절 매물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추격 매수를 불러 일으켰다가 훅 꺼트리니까 손절. 근데 누가 받고 있어요? 오늘 순매수 1위 창구 어디였어요? 메리츠 창구였습니다. 하루 종일 공격적인 매집을 진행했던 날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살살 보이기 시작하는데 숫자로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숫자를 보는 것도 제가 웬만해서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기 잘 보세요. 자, 8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치입니다. 그대로 데이터를 비교해 드릴게요. 11월 10일 똑같은 8월 9일부터 11월 14일 오늘까지 해서 메리츠의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그 밑에 있는 멜린치도 마찬가지로 보유 물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지럽잖아요. 어지럽죠. 이름표랑 물량 전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큰 기간을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자, 주도 세력들의 그리고 후발 세력들의 이름표 물량 전부 포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0일로 제가 설정해 놨죠.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업일 기준이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메리츠, 골드만, 메릴린치, JP모건 아까 기억나시나요? 오늘 JP모건 물량 던졌던 거? 그런데 어디 있어요? 지금 120일간 순매수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 창구 주도 세력에 포함되어 있어요. JP모건 또 기억나시죠? 얘네 신한 이름표 보이죠? 오늘 물량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120일치로 체크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물량 고스란히 들고 다음 파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도 세력 위치 파악 해내고 자, 후발 세력들의 분석력을 역용한다면 수익을 전환하지 말래도 해야 되겠죠. 이걸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차단했는데 우리가 나몰라라 하고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자, 차트 가서 탈탈 털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가서 화면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나중에 제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필요하시면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자, HLB. 자, HLB를 들고 있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쭉 보면 지금 제가 여기 메리츠도 있고 골드만삭스, 멜린치 수많은 창구들 다 보이죠? 이름표 그대로 달고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 제가 JP모건을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JP모건이 120일간 어디서 매수 매도를 얼마인지 하면서 물량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 딱 봤더니 여기 숫자가 그대로 나오죠. 누적 순매수량 이게 금액 1단위가 1000이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 1억, 10억, 100억
223억치. 그냥 있는 그대로 저 보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자, 그동안 주가가 어땠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을 만들어 놨었죠. 이 와중에 정말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1년치를 다 본 것도 아니고 120일치만 쪼개서 본 게 이 정도입니다. 뭐 본 김에 이거 한번 볼까요? 본 김에 1년치를 한번 봐볼까요? 기간 입력해가지고 똑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확대. 다시 여러분들 최대한 볼 수 있게. 자, 다시 확대했는데 금액 어떻게 됐어요? 두 배로 확 뛰었죠. 그러니까 HLB를 들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JP 모건만 체크를 했는데 500억을 넘게 매수를 해놨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정말 들었다 놨다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는데 결과적으로 HLB를 던질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도 벌면서 물량은 또 물량대로 채워나가고 있다. 근데 이 물량들이 누구 주머니에 써놨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드머니를 통해서 사놓은 비싸게 산 물량을 싸게 던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흡수를 해놨다. 자, 이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당해야 될까요? 더 당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 수많은 창구들을 다 체크하다 보면은 이 밑에 후발주자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노무라 같은 애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무라가 여기 밑에 빨간색 하나 띵 올라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확대해드리고 결론을 내드릴게요. 여기 노무라 증권 체크되어 있죠? 내려가서 보니까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날짜? 어디 있죠? 자, 8월 말에 훅 받아놓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모양이 이꼴 됐는데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에서 돈이 남아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쌓여져 있는 전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22.5% 현재 23%를 넘어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외인들의 물량만 따져보더라도 주가 1% 빠지면 200억씩 날아간다고. 1%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혼자 해서 제가 이 방법을 다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혼자 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제 구독자 소통방 안에서 좀 풀어 드릴 테니까 소통방 안에서 이렇게 제가 대놓고 차트 캡처에다가 해가지고 안에다가 설명 다 써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나 뭐 들어오고자 하신 분들은 어차피 저는 뭐 많이 들어오신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한두 분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잠깐 공개를 할게요. 위에 보이는 이제 제 번호예요. 9889-0963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걸 뭘 하려는지 아시죠? 그냥 구독 인증, 구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좀 알려주시고 혹시나 이게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뭐 카톡도 난 잘 안 한다. 근데 뭐 이것도 복잡해서 언제 핸드폰만 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빼고 문자나 뭐 다른 방식으로 최대한 그냥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핸드폰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볼 수 있게 이것도 사실 제일 간단하긴 한데 이거 좀 어려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단어로 HLB 아니면 뭐 한글로 H든 종목명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소통방 외에 문자 방식으로 제가 좀 연구를 해볼 텐데 최대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좀 편할까 그 양식을 좀 이렇게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양식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달 드리는 방식을 좀 체크해 볼 테니까 그게 필요하시면은 종목명으로 표현해서 알려주시면 되겠다. 사실 오늘 영상을 제가 최대한 근거를 좀 찾아드리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 가는 감이 있는데 모든 분석을 이 영상 안에서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아마 밤새서 보셔야 될 거예요. 저야 확인하고 대응하면 되는 그런 트레이더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려면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보여지는 대로 그때그때 모니터링 해가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은데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신 종목들 예를 들어서 오늘 산전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죠. 산전기 같은 것도 뭐 중간중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다 해드릴 테니까 오히려 전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조금 여행 가이드가 좀 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저는 좀 낫겠다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과 상생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구독자분들이 계셔야 또 유튜브 채널이 쭉 유지가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그래서 또 도와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내서 다음 장 또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최대한 저는 매일 말씀드리죠. 제가 매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느라 이것 때문에 오래 걸려요. 사실 영상 찍는 게.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쉽게 연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